9월 모의평가 시작해 볼까요?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 식이 되게 단순하게 생겨서 이렇게 어렵지 않고 계속 등장하는 반응은 사실 1차 반응 말고는 없죠. 이게 1차 반응이네요. 1차 반응이 나오면 잘 몰라도 반감기가 일정하다. 요거는 그냥 집어넣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온도가 동일한 T도에서 3개의 강철 용기에 이제 A를 넣고 실험을 3번 진행을 하죠. 초기 농도가 다르고 지금 우리가 촉매를 2번에서만 촉매를 첨가했어요. 했더니 시간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B는 생성물이잖아요. 생성물이 얼마나 많이 생겼나 봤더니 훨씬 많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 두 번째 실험에 촉매를 사용했을 때 B의 농도가 반응이 빠르게 진행됐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 X는 정촉매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의 K에서 니은의 이 반응에서의 K, 요 K죠. 요거 뭐라고 해야죠? 반응 속도 상수라고 불러요. 반응 속도 상수 뭐에 영향받아요? 이런 상수, 평형 상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수들은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지금 이 실험은 동일한 온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1번하고 3번 초기 농도는 다르지만 이 반응의 속도 상수 K 값은 같아질 거예요. 같은 값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물어봤는데 지금 X가 정촉매니까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는 정촉매를 사용했을 때 더 작겠죠? 그럼 1과 2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니은 하나만 맞네요. 답은 2번. 자, 7번도 별로 막 어렵지는 않아요.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한 이제 농도 변화를 그려줬는데 이렇게 해서 반응이 완결됐죠. 가역 반응이 아니라 비가역 반응이고 A를 다 사용하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이제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 보면은 A는 개수가 1이에요. B하고 C의 개수만 찾으면 되고 A가 사용된 양, 이 농도의 B가 개수 B와 같으니까 이게 1 사용되는 동안에 B는 얼마나? 1, 2, 3. 3만큼 사용됐고 C는 1, 2만큼 생성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개수 B가 1대 3대 2니까 B는 3이고 C는 2인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B하고 C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 그리고 지금 순간 반응 속도 물어봤는데 이게 물질의 농도 변화를 가지고도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응 속도를 물어보는 경우에 어떤 물질을 선택했냐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반응의 속도식을 그냥 이제 반응의 속도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어보면 반응물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생성물을 이용하면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변화량분의 물질의 농도의 변화량을 쓰는데 그게 개수가 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개수가 3 이런 경우에는 3분의 1 해주고 이런 식으로 또 생성물은 어차피 증가하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T분의 델타 C. 이거는 이제 개수가 2니까 2분의 1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건 사실 평균 반응 속도 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순간 반응 속도 어떤 포인트잖아요. 순간 반응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 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로 따져볼 수 있어요. 시간이 T일 때랑 2T일 때 접선의 기울기, A하고 B보다는 C가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 점점 완만해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T일 때가 기울기가 당연히 더 크겠죠. T일 때가 2T일 때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평균 반응 속도는 변화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돼요. 그래프가 조금 선생님이 막 복잡하게 해놨으니까 지우고 다시 보면 평균 반응 속도 0에서 T만큼의 시간 동안에 C가 증가한 양을 비교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C는 그동안 1 증가했는데 T에서 2T만큼 시간이 지나는 동안은 1이 한 0.5가 좀 넘어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 증가하는데 여기에서는 0.5나 6 정도 증가하는 걸 보면 동일한 시간 동안에 더 조금 증가, 더 느리게 진행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요 시간 동안에 반응 속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디귿은 맞네요. 기억 빼고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 되겠네요. 7월도 뒷부분의 문제들이 조금 복잡했는데 9월은 진짜 복잡해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반응의 반응식을 주고 역시 1차 반응.
1차 반응일 경우에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였죠? 반감기가 일정하다를 알아야 되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부피가 같은 두 개의 강철 용기로 실험을 이제 두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질량 A를 넣고서 반응을 시켜서 걔네들의 실험 결과들을 관찰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간이 달라. 40분이랑 20분일 때 A의 몰 분율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반감기가 일정하다라는 의미는 동일한 시간이 지났을 때 반감기는 원래 있었던 물질의 양이 반씩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물질이 얼마인지 실질적인 농도는 다 다르겠지만 반감기의 횟수가 여러 번, 그러니까 같은 횟수만큼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줄어드는 비율이 같아지기 때문에 몰 분율이 동일해요. 좀 웃긴 얘기지만 반감기 횟수가 같으면 몰 분율이 동일하다. 이걸 하나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몰 분율 동일.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각각의 몰 분율들 주고 30분일 때 A의 몰 분율이 어떠냐 막 이런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시간을 한번 이제 따져보는데, 지금 물질이 A 반응물 있고 B하고 C가 생성물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물질들의 농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반응 초기 농도 A만 넣고 시작했으니까 얘네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반감기가 이제 몇 번 진행되냐, 반감기 횟수. 반감기가 1회냐, 2번 지나갔냐, 3번 지나갔냐, 4번 지나갔냐,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4번 정도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뭐 농도를 어떻게 따지는 게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A하고 B는 개수가 2인데 C는 1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단 4번 정도의 반감기를 따진다고 시작하면 C는 A의 절반씩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2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4번 정도. 사실 이제 이거는 그냥 감으로 잡은 거죠. 문제 풀 때 약간 직관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게 직관으로 20분, 40분 막 이렇게 있으니까 10, 20, 30, 40 약간 이런 패턴이 아닐까? 이런 추리로 이제 이렇게. 근데 지금 정확하게 몇 분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한 4번 정도 생각해 보자. 이렇게 따져볼 거예요. 그리고 4회일 때를 2로. 그러면 이게 지금 반감기 4번 거쳐서 2 남았으니까 점점 2배씩 더 많이 있었겠죠. 그럼 3번 거쳤을 때는 4 있었을 거고, 2번일 때는 8 있었을 거고, 한 번일 때는 16 있었을 거고, 아이의 반응 초기엔 32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생성되는 양은 얘가 16 줄었으니까 얘는 개수가 2잖아요. 얘는 개수가 2죠. 얘랑 동일한 양씩 늘어났겠죠. 얘 16, 그 다음에 8 늘어났으니까 24, 그 다음에 4 늘어났을 테니까 28, 2 늘어났을 테니까 30일 거고, C는 개수가 1이니까 A가 감소한 양의 절반씩 늘어났을 거예요. 8, 12, 14, 15 이런 식으로 여기서 1 늘어났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략에 지금 정확하게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4회까지 반감기를 따졌을 때 A의 몰 분율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1회일 때는 전체 몰수가 얼마야? 16, 16, 8이니까 40. 근데 A는 16 있죠. 그럼 얘가 5분의 2죠. 그 다음에 2회일 때는 8, 12, 20에다가 44분의 8. 그러니까 얘는 11분의 2,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3회일 때는 28에 18이니까 46에다가 4.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23분의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회일 때는 30, 40, 47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시간에 따른 몰 분율의 비율을 20, 40 이렇게 나타냈어요. 예를 들어 20분이 1회면 40분이 2회일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걸 생각을 해봤을 때 1이 47분의 11이 나왔어.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숫자들인데 몰 분율의 비율로 이렇게 나오려면 결국 어떤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얘랑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게 40분이 되겠죠. 이게 20분이 되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래야 이게 어떻게 돼요? 20분일 때 11분의 2, 40분일 때 47분의 2 이렇게 돼서 결국은 47분의 11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2회 반감기가 2번 지나간 게 20분이니까 반감기는 실제로 10분이 되겠죠.
요렇구나. 여기 1회. 이게 반감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X는 30분일 때 몰 분율, 30분일 때 A의 몰 분율 계산했잖아요. 23분의 2죠. 요렇게 따질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해볼 만해. 근데 그 다음이 문제네요. 화학식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또 웬 뜬금없는 화학식량인가? 자, 지금 보니까 반응 시간이 20분일 때 1하고 2에서의 B와 A의 질량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온도가 다르니까 반감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1의 그 T1의 온도에서의 반감기 20분이었어. 그런데 T2는 시간이 20분, 10분, 20분, 40분에 A의 몰 분율을 비유했을 때 요렇게 나와. 11은 대충 알겠어. 근데 5가 나왔네? 계산이 어떻게 됐어요? 11이 밑으로 가 있죠?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실험 2니까. 실험 2는 반감기가 얘가 20분, 얘가 40분이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반감기 1회일 때 몰 분율이죠. 앞에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1차 반응은 반감기 횟수가 같으면 몰 분율이 동일할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온도가 달라지면 반감기의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 횟수는 결국은 동일한 회가 진행돼야지 농도의 변화가 일정한 거잖아요. 지금 같은 질량 가지고 실험을 했으니까 32가 16이 될 때, 18이 될 때 요거의 횟수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20분분의 40분이 결국 여기에서 1회랑 2회랑 같아지는 거죠. 1회 반감기일 때가 20분, 2회 반감기일 때가 40분이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해 2번에서의 반감기는 20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고 있어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2회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2회에서 다 쓰긴 좀 귀찮으니까 A, B, C 이렇게 놓고 결국 처음에 32, 0, 0인데 얘는 16, 16, 8이고 얘는 8, 24, 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20분이니까 여기 보면 되는 거예요. 2번 실험에서는 여기, 1번 실험에서는 여기 보면 되겠죠. 그러면 실험 2에서 B의 질량, 실험 2에서 B는 16. 뭐 대충 선생님이 이걸 32 몰롱도라고 그냥 대충 대략 놓고 계산했으니까 16 몰롱도라고 칩시다. 16 몰롱도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몰롱도가 16일 때 그때 질량이 5인 거예요. 근데 실험 1에서는 C의 질량은 실험 1은 20분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10이죠. 12 몰롱도의 질량이 6인 거죠.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이제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상대값이라고 치면 상대값, 뭐의 상대값이겠어요? 여기 화학식량 구하라며 화학식량의 상대값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화학식량의 상대값을 그냥 귀찮으니까 원래 질량분의 화학식량으로 하면 몰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C는 C 분자 화학식량분의 6이 12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분자의 화학식량의 상대값을 0.5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B는 16분의 5로 볼 수 있겠죠. 맞아요? 12분의 6이니까 0.5, 16분의 5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값을 편하게 이용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C가 12몰롱도면 이거는 6g이에요. 그쵸? 뭐 그램을 따로 안 붙였지만 질량이니까 그냥 실제로 상대값이니까 뭐 그램 붙이면 안 되긴 하지만 우리가 헷갈리니까 이제 그냥 붙여놓고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지금 단위를 붙이면 안 되는 계산 방식인데 비례적으로 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B가 질량이 어떻게 되고 A가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따져야 A의 화학식량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겠지만 화학 반응에서 어떤 반응에서 반응 전의 질량의 총합은 반응 후의 질량의 총합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단 6g. 그럼 24가 얼마인지 알아야겠네요. 근데 B는 16몰롱도일 때 질량이 5예요. 그럼 24몰롱도일 때 질량이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B는 5 곱하기 24 나누기 16, 8, 26, 8, 3, 24, 2분의 15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15니까 7.5 이렇게 되겠네. 결국은 반응에 사용된 A의 총 질량이 13.5g. 그런데 그렇게 그 결과 생긴 C는 6g. 그리고 걔네들의 화학식량을 A하고 C라고 놓으면 이 비율은 반응물이 사용된 양과 생성물이 생성된 양의 비율은 계속 이어갔죠. 2대 1이네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건 C분의 A니까 C분의 12는 A분의 13.5니까 C분의 A가 되기 위해서 C분의 A는 12분의 13.5니까 24분의 27이네요. 뭐 돼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원하는 값 요거 계산하죠. X가 23분의 2, 그 다음에 C의 화학식량분의 A의 화학식량이 24분의 27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12 3, 4, 12, 3, 9, 27이니까 4, 3, 12, 4, 2, 8, 9, 92분의 9. 답 나왔어. 엄청 복잡하게 갔지만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 되게 복잡하게 풀었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반감기는 원래 있었던 물질의 절반이 남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물이 절반 남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온도가 달라지거나 하면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은 같은 반응이면 반감기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 물질이 반응하는 비율이 같아지기 때문에 몰 분율이 동일하게 간다. 요거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19번을 해보도록 합시다. 19번은 17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더 복잡해요. 조건이 좀 더 많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실험 이 반응식은 일단 각각 개수가 다행 1이에요. 그리고 역시 1차 반응이라 반감기가 일정한. 실험 1은 A만 넣고 실험 2는 A와 B를 넣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어진 데이터들이 얘네들의 생성물의 부분 압력의 비율이 나와 있죠. 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앞에서 문제 풀었던 것처럼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를 한번 표로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지금 반감기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막 지금 10분 단위로 해놨는데 뭔가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반감기가 1회, 2회, 3회 표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4회, 5회, 6회, 7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해보고 A, B, C 이렇게 해봅시다. 좀 꼼수같이 보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 정리해 보면 일단 10분 지났을 때 각각이 24A씩 부분 압력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렇게 10분 동안 얘는 63A니까 31.5A씩 되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24A, 24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10분 동안 하고 여기에 20분 동안을 비교해 보면 여기 굉장히 조금 증가했잖아요. 지금 얼마 증가해요? 7.5? 각각 7.5A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고, 이렇게 가서 지금 이렇게 제시되는 문제들에서는 소수로 가는 걸 잘 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마지막 단계로 가면 32로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완결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반감기 지나는 횟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가 32로 수렴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건 처음에 물질이 그 정도의 양이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A가 32A만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반감기의 0.5까지 이렇게 30분 나오게 진행이 될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일단 횟수로 따라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32A로 출발해서 반감기 한 번 지나면 16A, 두 번 지나면 8A, 세 번 지나면 4A, 네 번 지나면 2A, 1A, 0.5A다.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뭔가 좀 감이 오죠. 그러면 얘는 처음에 16A, 그 다음에 8 증가할 거니까 24A 이런 식으로 증가해 나가겠죠. 28A, 30A,
31A 그리고 31.5A 이렇게 되겠네요. 좀 석연치 않지만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 이걸 거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본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초기 농도 반응이 다 일어나면 결국은 B하고 C가 이렇게 생길 것이다 를 가정하고 반감기를 이용해서 그럼 여기로 출발해서 32A에서 출발해서 한번 따져보자로 간 거예요. 여기가 30분이잖아요. 여기가 10분이잖아요. 여기가 20분이겠죠. 그러면 반감기는 5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가 5분이구나를 일단 찾아냈어. 자, 그 다음에 그럼 X를 구해볼 수 있네요. X는 20분일 때니까 지금 10분이었을 때는 이렇게 됐잖아요. 20분일 때는 이렇게 되죠. 60A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Y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Y는 처음에 A, B가 다 들어있는 상태로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B의 그 부분 압력이 Y인 거예요. 그러면 20분이 지나서 92B가 되면 이때 처음에 Y가 있었으니까 실험 때문에 생기는 거는 92B-Y만큼이 실험 때문에 생긴 값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95B-Y가 실험 때문에 생긴 BC의 양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시된 요 값. 지금 실험 1에서 10분 여기잖아요. 10분일 때 A의 양이 실험 2에서 20분일 때 A의 양과 같다. 그럼 실험 2는 A의 양이 20분일 때 A의 양과 10분일 때 A의 양이 같으니까 여기가 8A네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반감기의 횟수는 아까 몰 분율 이런 거 이렇게 따졌죠. 횟수가 몰 분율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실험 2는 초기 농도가 다르게 출발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8이면 여기가 4A고 여기가 2A니까 그렇게 따지면 16A, 32A, 64A 초기 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죠? 초기 농도는 128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8A 요 데이터를 이용하면 되겠죠. 24A, C는 24A. 그 다음에 30분일 때는 결국 여기에서 이렇게 뒤로 밀린 거니까 요 데이터 이용해서 30A, 30A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요? 자, 해봅시다. 그럼 결국은 이 92B-Y는 결국 반응의 결과 생긴 건데 그 20분 동안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48A여야 하는 거고 그리고 96B-Y는 30분이니까 이 값은 60A여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두 반응식을 빼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y 없어지고 3b는 12a 그럼 b는 4a네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이걸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92b-y는 4a니까 4를 곱하면 B는 4A니까 48A는 12B네요. 그럼 Y는 얼마죠? Y는 80B. 이걸 A로 환산하면 320A네요. 이렇게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기억에서 이걸 A, B로 그냥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X가 아까 60A였죠. Y가 80B였죠. 그러면 3분의 4 이렇게 되네요. 3의 2분의 4b 이렇게 돼야 되네. 일단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1에서 10분일 때 1에서 10분일 때 여기가 20분, 여기가 10분. 1에서 10분일 땐 여기, 그 다음에 2에서 10분일 땐 여기죠. 이 두 번째는 반응 속도인데 반응 속도식이 A의 몰농도로 정의가 내려지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해당하는 시간대에 맞는 A의 몰농도를 집어넣어 주면 돼요. 실험 이 1번의 실험에서는 10분일 때 A의 몰농도를 쓸 거고 8A, 2에서도 10분이네요. 10분일 때 32A였죠. 32A. 이런 비율일 거니까 반응 속도의 B가 4인 거 맞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처음에 전체 압력의 비율 물어봤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A는 1번 실험은 A만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그 비율 그대로 쓰면 되니까 결국은 1은 32, 그 다음에 2는 128만 있는 게 아니라 Y가 같이 있죠. Y가 얼마였죠? 아까 Y가 320A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들어있었던 A 128A에다가 Y, B가 320A만큼 들어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돼서 32A분의 A를 다 지웠네요. 자, 128하고 320을 더하면 얼마죠? 8, 4, 4, 4, 4, 8A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이 산수를 해봤더니 14 나오더라고요. 16이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서 결국 답은 니은이네요. 화학투 수능을 왜들 많이 안 보는지 알 것 같아요. 반응 속도 문제가 모의고사 하나에 4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2개가 이런 식이라서 계산이 이렇게 막 해설 보니까 EBS에서 올라온 해설 보니까 뭐 엄청 양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푸는데도 사실 선생님도 많이 헷갈려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풀긴 했는데, 반감기 이용한 문제들 사실 이제 옛날에는 1차, 2차, 3차 반응 이런 것들까지 막 나오다 보니까 복잡했는데 1차 반응만으로 설명하다 보니 반감기 얘기로 거의 문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끌어 나가면서 3점짜리를 만들어내서 문제고, 기억해야 할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1차 반응은 반감기가 동일하죠. 반감기는 물론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뭐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온도가 일정하다고 치면 결국은 그 횟수가 같으면 물질이 감소하는 비율이 같으니까 몰 분율이 동일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신 준비를 위해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